여러분, 낙원의 밤에 배우 엄태구 씨, 전여빈 씨, 차승원 씨, 그리고 박훈정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 아름다운 낙원 제주도에서 엄태구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낙원의 밤에서 박태구 역할을 맡은 엄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빈 씨. 네, 안녕하세요. 낙원의 밤에서 재현 역을 맡은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승원 씨.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낙원의 밤에서 북성파의 2인자 마이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훈정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 낙원의 밤 연출을 맡은 박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이렇게 야외에서 뵈니까 더 느낌이 남다른 게 제가 진행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제주도에서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배경으로 진행하는 건 처음이라서 저도 굉장히 지금 설레고 흥분되는데 태구 씨 기분이 어때요 지금? 뭐 무척 좋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표정이죠? 예. 네. 차승원 씨 엄태구 씨는 이게 기분 최고로 좋을 때 표정이에요. 지금 네. 최상입니다. 예. 지상 아니면은 낙원에서의 뭐, 최상의 표정. 우리 차승원 씨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별로예요. 왜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머리가 다 날려서. 아 지금 날리기 좋은 머리로 하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정말 머리 날리기 좋은 날이네요. 예. 좋습니다. 여빈 씨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연에서 인사드리는데. 저희가 1년 가까이 됐죠. 감독님 여기서 촬영한 지가. 근데 촬영하고 나서 제주도를 온 적이 없었는데 제작 발표회를 하러 여기 오니까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 어제 같기도 하고 뭔가 그쵸. 촬영했던 게 막 떠오르죠? 네, 또 다 같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설레고. 네. 맞아요. 이 낙원의 밤이 이제 제주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감독님도 지금 남다르실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박훈정 감독님? 네, 남다릅니다. 역시 대답도 남다르십니다, 감독님. 자, 제주도와 르와르. 르와르와 제주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낙원의 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인데 아직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될 수 있는 지금부터 낙원의 밤 메인 예고편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와, 정말 숨죽이면서 봤습니다. 이 메인 예고편인데 그동안 봤던 르와르가 아닌데 이 세상 르와르가 아닌데요, 감독님. 저 세상 르와르를 지금 선보여 주셨는데 정말 평화롭고 고요한 이 아름다운 섬 제주도와 이 제주도의 풍광과 세 분의 절박함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조화롭게 얽히면서 아주 독보적인 분위기가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엄태구 씨 지금 예고편을 우리 기자님들도 보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영화인지 대표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낙원의 밤은 조직의 타겟이 된 남자가 제주도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삶의 끝에 있는 재현이란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그 태구를 쫓는 그 마이사 차승원 선배님이 분하신 마이사가 또 쫓고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얽히고 설키는 르와르. 아, 멋집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렇죠. 조사까지. 이야, 조사까지 다 외웠어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완벽하게 외울 수가 있나. 예,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야. 일단 낙원의 밤 제목 자체가 아이러니해요, 감독님. 낙원은 약간 행복한 느낌이고 밤은 어두운 느낌인데 낙원의 밤이거든요. 제목을 낙원의 밤으로 하신 이유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낙원은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뭐 그런 곳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안에서의 어떤 비극 그게 이제 서로 대비가 되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게 되게 슬픈 풍경이 될 수도 있는 거라 네,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 지을 때. 예. 또 이 삶의 아이러니가 이 낙원의 밤에 묻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촬영 중에 사실 이 제목을 듣고 제목의 뜻을 듣고 전여빈 씨가 감탄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빈 씨?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느낌이었어요?
사실 낙원의 밤이라고 이제 제목을 처음 봤을 때는 시적이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굳이 이제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촬영 중간에 감독님 근데 왜 낙원의 밤이에요?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그냥 재현이 그리고 태구 그리고 뭐 마이사 그 사람들의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감독님 감성적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낙원인 그곳이 누군가는 정말 칠흑 같은 밤일 수 있는 대단합니다. 자, 본격적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굉장히 또 우리를 감동케 한 일이 있죠. 축하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제 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초청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와우. 이야.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차승원 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지금 레드카펫 밟으셔야 그렇죠. 되는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그 영화제를 좀 즐기고 또 우리 영화도 또 보고 그 우리 영화를 같이 보시는 또 많은 관객분들이 어떤 반응이 있나 또 확인도 해보고 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어찌 됐건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제에 또 유일하게 초청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가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자긍심, 뿌듯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관객들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를 보고 지금 호평 일색이에요. 정말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뭐 화면에도 좀 보여지고 있죠. 알베르토 바르베라 집행위원장께서 몇 년간 한국 영화계에서 나온 가장 뛰어난 갱스터 영화 중 하나라고 극찬을 하셨고요. 뜨거운 박수갈채, 관객들을 하나로 연결시켰다 등등 우리 또 수석 프로그래머님께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지금 아주 다양한 찬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박훈정 감독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게 신세계로 한국형 갱스터 무비의 르네상스를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낙원의 밤으로 전 세계 영화계를 또 들썩이게 만드셨어요.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떠세요? 이런 평가. 네, 뭐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았나 싶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네. 그 배우들에 대한 평, 영화에 대한 평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 엄태우 씨 좀 찾아보셨나요? 네, 몇 개 봤습니다.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전여빈 배우가 분한 재현 역할에 대한 극찬과 그리고 차승원 선배님 분한 마이사 역할에 대한 그 극찬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겸손한 모습 느껴지십니까? 설정이에요. 두 분은 극 중에서 에너미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죠. 네. 낙원의 밤에서. 설정이에요 오늘. 예, 네. 오늘 두 분 설정 좋습니다. 늘 오늘. 저래요. 엄태구 씨. 아주 좋아요. 예. 자, 엄태구 씨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아마 영화를 보시면 네. 제 말이 진짜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반론을 제기하는데 네. 또 한 번 착함을 밀므로 인해서 그 캐릭터를 구축하는 거죠. 그렇죠. 설정이에요. 대단합니다. 오늘의 유행어 설정이에요. 자, 지금 그 뜨거운 분위기를 제가 좀 이제 살펴볼게요. 일단 호평들 지금 많은데 엄태구 씨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성적인 갱스터라 불리면서 반전 매력과 카리스마에 지금 전 세계 관계자분들이 모두 놀라고 계십니다. 이번에 맡은 태구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조직의 타겟이 돼서 제주도로 피신하는 그런 삶의 끝에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삶의 끝에 있는 남자. 근데 놀라운 게 역할 이름이 태구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사실 살면서 영화 속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그 역할을 맡는다는 건 진짜 엄청난 행운인데 네. 이 이름 때문에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서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닙니까? 그냥 처음에 대본 봤을 때 태구라고 돼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 감독님이 날 생각하고 쓰셨나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 태구가 아니어도 무조건 했을 텐데 그래도 태구여서. 태구여서 너무 읽었을 때 신기하고 신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또 이제 감독님한테 여쭙기에는 쑥스러웠을 수도 있잖아요. 여쭙습니다. 이 사람 보기에 여쭙어요?
아, 네. 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쓰셨나요? 아니야. 반전. 이 영화 진짜 반전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 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태구 씨?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감독님 그러면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태구 씨를 염두에 쓰고 쓴 건 아닌데 그 태구라는 인물을 태구가 맡게 됐어요. 네, 응.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운명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하시죠. 그런 겁니다. 네. 예, 운명이에요 정말. 자, 이 감독님. 이 태구라는 인물을 태구 씨가 맡으면서 사실 낙원의 밤이 이제 완성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염두에 두고 쓴 건 아닌데 잘 썼구나라는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배우들이 이제 제가 그리고 있던 캐릭터들하고 이렇게 네, 싱크로율이 굉장히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제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 촬영을 하기 한 2달 전, 2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 역할에 맞춰서 한 10kg 정도 증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셨다고요? 태구 씨?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9kg 증량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왜냐면 감량도 힘들지만 증량도 정말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은 지금은 좀 빠졌습니다. 다시 좀 빠진 그 영화 속의 모습은 진짜 박태구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거네요. 아, 네. 대단합니다. 정말 함께 차승원 씨는 알잖아요. 감량이 얼마나 힘들고 증량이 얼마나 아니, 힘든지. 저는 오늘 엄태구 씨가 응. 증량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9kg를 증량했어? 네, 9kg 찌웠는데 전혀 티가 안 나던데? 영화 찍으면서 다 빠졌습니다. 오. 아니 근데 엄태구 씨가 이렇게 그 지방이 거의 없는 체형이잖아요. 원래가 맞아요. 예. 근데 영화 찍을 때도 야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남성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엄태구 씨가. 그래서 야 저 친구는 되게 관리를 되게 잘하나 보다. 근데 9kg를 그게 증량을 증량을 해서 한 거. 촬영을 하면서 조금씩 감량이 또 되는 모습을 야. 보여준 거죠. 대단합니다. 영화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고요. 진작 얘기를 해주지 그런 얘기를. 뭐가 달라집니까? 진작 얘기. 아니 그래도 알고 있으면 자, 뭐래도. 우리 지금 차승원 씨가 지금 굉장히 놀라고 감동받은 것만큼 전여빈 씨도 촬영하면서 깜짝 놀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집중력에 여빈 씨가 극찬을 하시면서 엄태구 향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맞습니까? 엄태구 향수라고 한 적은 없는데 네. 약간 비유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집중력이 뛰어난 배우고 근데 그 집중력을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아주 가득 압축시켜 버려요. 그래서 터트리면 그냥 바늘 하나로 딱 갖다 대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물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엄태구 향수가 저에게 이렇게 와서 저도 같이 좋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해. 이건 뭐 극찬 아닙니까? 엄태구 향수가 나한테까지 와서 함께 물들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여빈 씨가 맡으신 재현 캐릭터 한번 만나볼게요. 재현 캐릭터 공개가 되자마자 영화제 공개되고 2020 베스트 파이널 걸이라는 리뷰가 계속해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입니까? 재현은 일단 가족이 삼촌밖에 안 계신데 삼촌이 무기를 팔고 있는 무기 상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주도에 계시고 저는 그분과 살고 있는데 재현이라는 친구는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어떤 두려움이 없는 그야말로 태구처럼 또 다른 결로 삶의 끝에 서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동안 사실 갱스터 무비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빈 씨 자체도 재현에게 푹 빠졌다고 들었어요. 네, 그 재현이는 일단은 참 무심한 친구인데 무심하면서 당당하고 뭐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을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존재로 서 있는 사람이고 또 기존의 누아르에서 보면 남성 배우들이 주로 이야기를 이끄는 입장이었다면 이 친구는 성별과 관계없이 또 곁들여서 더 첨언하면 여성 캐릭터이지만
캐릭터의 구분 없이 이 이야기를 함께 이끌어가요. 굉장히 네. 주체적인 네. 그런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리딩을 할 때 우리 여빈 씨가 이 재현의 캐릭터를 다양하게 준비해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이런 재현, 저런 재현, 또 이런 재현을 보여줬는데 감독님께서 마지막 재현을 보고 재현이다 하셨던 거 맞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 제 감독님. 왜 내가 본 거 같지? 예. 이제 감독님과 몇 번의 리딩이 네. 있었고 오빠도 함께 있었고 근데 이제 점점 저도 리딩을 하면서 내가 만들었던 재현이가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사실 A는 살짝 아니었던 것 같고 B도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C를 보여줬을 때 그래 바로 이게 재현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때 마음이 좀 놓이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좀 얻을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온 덕분에 현장에서 아무도 여빈아라고 부르지 않았대요. 다 재현아라고 불릴 정도로 재현과 우리 여빈 씨가 하나가 됐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자, 지금 차승원 씨 표정은 또 이제 처음 들었다는 듯이 그렇죠? 오늘 새롭게 아시는 게 많네요, 차승원 씨. 이 영화를 찍은 게 맞죠? 예. 왜냐면 마이사는 오늘 아무래도 새로운 게 굉장히 많네. 대칙점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예. 딴 영화를 찍은 것 같은 이런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이사 희한한 경험은 뭐지? 야. 마이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예, 마이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 낙원의 밤이 처음 공개된 이후부터 여러 매체로부터 이분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 가장 눈에 띄는 캐릭터다. 소프라노스라고 일컫는 우리 미국 마피아의 서울 사촌 같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걸 미국 기자께서. 예. 조나단? 톰. 톰. 예. 네. 미국 서울 사촌 땡큐 같다. 톰. 소감 어떠세요? 이런 평가 아니 뭐 그냥 좋게 봐주시는 거죠.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마이사 어떤 인물인지. 마이사의 원래 극중 본명은 마승원이에요. 근데 이제 마승원이요? 아니 태구니까 나도 생중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사실은 큰 분란이나 어떤 거대 큰 사건을 바라지 않는 근데 큰 사건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평온한 제주 섬에서 아주 소위 얘기해서 그 나쁜 일을 수행하는 뭐 그런 어떤 조직의 2인자. 근데 어떻게 됐건 굉장히 주체적으로 뭔가 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이 주체적으로 또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이 마이사 역할을 차승원 씨가 맡으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조직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무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차승원 씨? 아니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삶이 묻어나는 사람. 그랬었으면 좋겠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 어떤 이런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속성들이 있는데 있죠. 그걸 살짝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감독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었고, 뭐 감독님이 중간중간에 많이 이걸 그쵸. 좀 만들어 주셨어요. 예. 약간 일반성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사실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재미있는데 그럴 거라고 예상도 못했는데 무서운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서 재밌는데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거든요. 차승원 씨 원샷 좀 들어와 주세요. 자, 재밌는데 무서운 사람의 표정은 어떤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마이사. 네. 역시 차승원. 네, 알겠습니다. 마이사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